16페이지 펴섰습니까? 자, 나는 양심에 손을 얹고 화학 반응식 개수를 못 맞춘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겠지만 한 번은 하고 갑시다. 왜? 몰라? 진짜 양심이 없는 거야.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C2H5OH 이게 뭐냐면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이 에탄올을 산소와 반응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가 산소와 반응하면 CO2와 H2가 나와요. 제가 반응물과 생성물은 썼어요. 화살표 기준으로 항상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 아닙니까? 지금 개수 안 맞춘 거예요. 자, 개수부터 맞추고 갑시다. 개수 어떻게 맞추더라? 반응 전 탄소수부터. 여러분 항상 CHO 순서로 맞추시는 게 제일 편해요. 반응 전에 탄소 원자 몇 개? 2개. 그럼 반응 후에도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죠? 그럼 2개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2를 붙여서 얘를 2개로 바꿔요. 자, 그 다음 수소 원자 갑니다. 반응 전에 수소 원자 몇 개? 6개. 그럼 반응 후에도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얘도 6개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얼마를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얼마요? 3을 붙여야 6이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산소 원자 가요. 반응 전에 산소 원자 몇 개? 3개. 근데 반응 후에 총 지금 몇 개예요? 내가 이미 붙여준 개수 포함해서 계산 7이죠. 그러면 반응 후에 7이니 반응 전에도 7이 되어야 해요. 어디에 얼마가 붙어요? O2 앞에 3 붙으면 하나 플러스 6해서 7이 됩니다. 개수까지 맞추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중요한 건 이 개수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화학 반응식이 주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어 뭐 하라는 소리다? 개수를 이용해 먹으라는 소리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요 에탄올 23g을 모두 반응시킬 거야. 23g을 모두 반응시킬 거야. 자, 얘는 부피로 얼마나 나오겠니? 이제 이따위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23g이고 뭐 부피고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뭐부터? 일단 뭐로 바꿔? 일단 뭘로 바꾸고 시작하시라고요. 23g 몇 몰인지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해요? 에탄올의 화학식량 알아야 돼요. 에탄올 화학식량 46이에요. 그럼 이거 몇 몰이에요? 0.5몰, 2분의 1몰이잖아요. 내가 얘를 2분의 1몰 모두 반응시킨다 이거예요. 자, 얘는 얼마나 나오냐? 절대 부피로 바로 안 나와요. 절대 부피로 바로 안 나와요. 몰부터 나와야 돼. 자, 뭘 보는 거야? 얘 앞에 개수 1이 생략이잖아요. 얘는요 항상 1대2의 비율로만 반응해. 1대2의 비율로만 반응해요. 얘 2분의 1몰 반응하면 쟤 몇 몰 나온다는 소리야? 1몰 나온다는 소리예요. 왜? 항상 1대2의 비율로만 반응하니까. 1대1 비율로 반응. 개수비가 1대2잖아요. 아니, 저 에탄올이랑 CO2랑 같은 거예요? 같다고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고요. 앞에 붙어 있는 우리 중3 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뭘 의미한다고 배웠습니까? 반응 전후의 분자수 비이자 기체일 땐 부피비라고 배우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에탄올 한 분자를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두 분자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해했습니까? 근데 우리 앞으로 분자 수를 어떤 단위로 할 거예요. 몰로 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수비가 곧 몰비가 되는 거예요. 아, 얘 하나 반응하면 1몰 반응하면 쟤는 항상 2몰이 나와야 되는 관계로구나. 1대2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로구나. 이게 개수의 의미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 2분의 1몰 반응하면 쟤는 무조건 몇 몰이 나오겠구나. 1몰, 2배가 나오겠구나. 근데 1몰이 0도씨 1기압 기준이라면 부피로 얼마겠구나. 22.4리터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 부피나 질량으로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개수비를 이용해서 몰을 먼저 구해요. 개수비가 뭐라고? 반응 몰비. 개수비가 반응 몰비. 이걸 이용해서 몇 몰 나올지를 구한 후에 그걸 부피로 바꾸든 질량으로 바꾸든 그 다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해서? 그러면 찬영, 얘는 몇 몰 나오겠니? 내가 얘 2분의 1몰 반응시켜요. 얘는 몇 몰 나오겠니? 대답해봐요. 항상 몇 대 몇의 몰비로 반응. 얘네 둘이는. 그럼 얘 2분의 1몰 다 반응했다면 쟤 몇 몰 나온다는 얘기예요? 2분의 3몰 나온다는 소리예요. 물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 2분의 1몰 모두 반응시키려면 얘는 몇 몰 있어야 되겠습니까?
얘네 항상 1대3의 몰비로 반응하는 거예요. 얘 2분의 1몰 모두 반응시키려면 쟤는 몇 몰 있어야겠어? 2분의 3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2분의 1, 얘 2분의 3 반응하면 얘 1몰, 얘 2분의 3몰 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비율대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수가 야 무조건 얘 1몰 반응해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넣어주는 양이 1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하는 비율이 1대3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항상 저 비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찬영 이해했어? 이해했어? 개수비는 무슨 비? 반응몰비. 개수비는 반응몰비. 그럼 봐요. 지금부터 이걸 해볼게요. 내가 에탄올을 1몰, 산소를 5몰 그릇에 넣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싸그리 반응을 시켜요. 자, 항상 반응은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둘 중에 누구를 다 쓰겠어요? 에탄올을 다 쓰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반응 전에 1몰, 5몰 넣어줬지만 얘네는 항상 1대3의 비율로만 반응할 거니까 에탄올 1몰 다 쓸 때 산소는 몇 몰밖에 안 쓰는 거예요? 3몰밖에 안 쓴다는 얘기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반응 전에 1몰, 5몰 넣었어요. 자, 내가 반응을 시킬 거예요. 에탄올은 1몰 다 쓸 거예요. 산소는 이 중에 몇 몰만 써? 1대3의 비율로 항상 반응한다니까 얘 1몰 다 쓸 때 얘는 몇 몰 쓰겠어요? 3몰 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산화탄소 이때 몇 몰 나와요? 몇 몰? 이산화탄소 몇 몰 나와요? 2몰. 2몰! 물 몇 몰 나와요? 3몰. 자, 반응이 끝났어요. 에탄올 없어요. 다 썼으니까. 그죠? 산소 얼마 남아요? 2몰. 이산화탄소 얼마 생겼어요? 2몰. 물 얼마 생겼어요? 3몰. 이게 반응 후 상태예요. 자, 이게 전반후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반후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반응하는 비율이 항상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요. 반응 전은 그냥 얼마 넣어주냐? 이건 내 맘이에요. 얼마씩 넣어줄 거지. 그죠? 반응하는 몰비가 항상 개수비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반응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 반응하는 비율이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요. 반응 후는 이제 빼고 더하고 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질문할게요. 자, 내가 얘 1몰, 5몰 집어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다. 반응을 완결시켰다가 무슨 뜻이라고?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반응시켰다예요. 알겠습니까? 반응을 완결시켰다. 반응 전후. 부피비는 몇 대 몇? 띠로리. 얼씨구. 질문이 뭐예요? 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후 용기의 부피비는 얼마냐?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이런 거. 3대1. 피스톤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피에 따라서 변하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응 전후의 부피비가 왜 3대인지 얘기 좀 해볼래요? 몇 몰? 몇 몰? 2몰? 어디가 2몰이에요? 후에 왜 2몰이에요? 2몰, 3몰에서 7몰이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남은 거, 그 다음에 생성된 거 다 합쳐서 같은 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반응 후에 지금 총 다 합쳐서 물질이 몇 몰이 들어있는 거야? 이 용기 안에 7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 전에는 총 몇 몰 들어있었어요? 6몰 들어있었죠? 여러분 부피비가 몰비 아니에요? 그럼 반응 전후의 몰비가 몇 대면? 6대 7이죠. 반응 전후의 용기의 부피비도 몇 대면? 6대 7이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뭔 말인지 이해해요? 몰비는 부피비잖아요. 반응 전후의 총 몰수의 합이 반응 전후의 부피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문제는 이따위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위 있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뒤에 상태가 붙어요. 액체, 리퀴드. 자 이렇게 붙었어요. 여러분 부피비는 누구한테만 적용이에요? 액체요? 고체요? 난리 났네? 띠로리. 야 봐라이. 0도씨 1기압 기준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예요? 22.4리터죠. 근데 이 기체 1몰이 액체로 변한다고 쳐봐요. 0도씨 1기압 기준 액체 1몰이 됐어요. 부피가 얼마가 되게요?
기체로 있을 땐 22.4리터예요. 여러분 22.4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생수 한 통이 2리터예요. 삼다수 한 통이 2리터거든요. 22.4리터면 삼다수병 11개에다가 0.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 1몰이에요. 기체로 쳤을 때. 근데 이게 액체가 되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액체로 되면 한 방울. 한 방울로 변해서 여기 벽에 이렇게 한 방울 맺힌다니까요. 기에서 액이 되면 부피가 이렇게 줄어요. 이게 고가 되면 더 줄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액체나 고체는 전체 부피에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부 다 기체였으면 반응 전에 합쳐서 6몰, 반응 후에 다 합쳐 7몰, 부피비 6대7 이게 돼요. 근데 이 중에 액체나 고체가 섞이잖아요? 그럼 이게 안 돼요. 액체나 고체가 섞이면 액체나 고체는 전체 부피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니까요? 그러면 반응 전에 1몰, 5몰 있지만 얘 액체잖아요? 이 1몰은 전체 부피랑 상관이 있어 없어? 벽에 한 방울 붙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얘만 전체 부피를 결정하는 거예요. 5몰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피로는. 액체나 벽에 붙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반응 후에도 2몰, 2몰, 3몰에서 총 7몰이지만 이 중에 누가 액체야 지금? H2가 리퀴드잖아. 액체잖아요. 그럼 요 3몰은 전체 부피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럼 전체 부피에 영향 주는 건 몇 몰밖에 없어? 4몰밖에 없어요. 기체 4몰. 그럼 반응 전후에 부피비는 몇 대 몇이 되는 5대 4가 되는 거예요. 액체나 고체는 전체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부피비를 따질 때는 윤씨 자지 말라고. 부피비를 따질 때는 뭐? 기체만 봐라. 부피비를 따질 때는 기체만 봐라. 액체 고체는 부피비 넣으시면 안 된다. 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괄호만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나 봐요. 분명히 리퀴드가 붙어 있는데 이걸 안 보고 학교 선지에 이게 얼마나 함정으로 많이 나오냐면, 자, 내가 얘 1몰을 모두 반응시키면 예를 들어 얘는 0도씨 일기압 기준 22.4리터 곱하기 3 해갖고 이게 얼마야? 3이 6, 67.34, 12 2리터 나온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 1몰 반응하면 얘 3몰 나오니까 0도씨 일기압이면 곱해서 67.1리터.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골라버린다니까요. 리퀴드인데 이거 아니에요. 기체일 때나 얘가 기체였으면 이게 맞죠. 기체가 아니잖아요. 액체면 22.4리터 곱하기 3 안 나와요. 그럼 얼마 나와요? 모르는 거예요. 액체는 부피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체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저 괄호 안에 상태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이 전반우를 어떻게 쓰는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여기 문제들은 너무 어렵고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을까? 가능한 걸 좀 쉬운 걸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쉬운 문제가 안 보여요.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 일단 쉬운 걸 갖고 연습이나 한번 해봅시다. 완자는 문제가 너무 극과 극이라 쉬운 건 너무 쉽고 어려운 건 너무 어려워.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자, 45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이거 45페이지 없으면 그냥 요거만 보셔도 돼요. 이거 화학 반응식 개수나 좀 맞춰봐요. 이 몇 번이냐면 10번인데 이 개수나 좀 맞춰볼래요? A에 B에 C에 얼마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요? 얼마요? 어디에? B 6 C 6 됐습니까? 다 666 들어가요. 일단 개수가 안 맞춰져 있으면 개수부터 맞추시고 요 봐요. 몰비는 1대1 몰비는 1대1. 자, 지금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와 물의 반응 몰비는 뭘 보는 거다? 개수비. 근데 개수비가 몇 대 몇? 1대1. 6대6이니까 1대1이잖아요. 그럼 반응 몰비 1대1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개수비가 반응 몰비라고 그랬잖아요. 니은 질량비. 여러분 이거 중3 때 개수비는 기체의 부피비와 분자수비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질량비는 안 된다.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얘하고 얘의 개수비가 1대6이라고 해서 반응 질량비가 1대6이라는 뜻입니까? 이게 몰비이자 기체의 부피비는 되지만 무슨 비는 안 돼요?
질량비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개수비는 질량비가 안 돼요. 그러면 개수비는 질량비가 안 되니까 니은은 무조건 틀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피비 CO2와 O2 1대1 맞는지 보세요. CO2와 O2예요. CO2와 O2면 얘하고 얘죠. 부피비가 1대1이에요. 개수비가 6대6이니까 1대1인 건 맞아요. 그럼 부피비 1대1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피비는 어디에만 적용이다? 기체에만 적용이다. 근데 얘네 둘 기체 맞는지 확인해봐요. 둘 다 기체네? 그럼 부피비 돼요. 얘네 둘 사이에선 되는 거예요. 1대1.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물었어요. 부피비 1대1이다. 이놈은 기체인데 이놈은 액체야. 그럼 1대1 돼? 안 돼? 이 경우는 안 된다고요. 부피비는 누구 사이에서만? 기체 사이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 다음 우리 전반어 하나만 이거 갖고 쉽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내가 이산화탄소를 개수는 666으로 다 맞춰진 상태에서 포도당이 10분의 1몰 생성됐어요. 그리고 H2O는 1몰 있었어요. 1몰. 자, 반응 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싹 다 반응시켰더니 얘 10분의 1몰 생겼고 얘는 1몰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몰이 남았다는 소리죠. 그럼 반응 전에 물은 몇 몰 있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잘 봐요. 반응 전에 몇 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반응이 끝나고 났더니 얘가 1몰 남았대요. 그리고 얘가 10분의 1몰 생겼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얘가 반응하면서 10분의 1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럼 얘는 몇 몰 만들어졌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10분의 6몰 생겼다는 얘기죠. 여러분 1대 6의 개수비니까 생성되는 몰비도 1대 6이에요. 반응 몰비는 개수비를 따라간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 물은 몇 몰 반응했겠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10분의 1몰 생겼어요. 얘는 몇 몰 반응했게요? 한장하거든요. 여러분 개수비는 반응몰비, 개수비는 반응몰비. 반응몰비가 6대 1대 6이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얘가 10분의 1몰 생겼으면 얘는 얼마 반응한 거예요? 10분의 6몰 반응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10분의 6몰 반응해서 1몰이 남은 거예요. 그럼 원래 몇 몰이 있었던 거예요? 10분의 16몰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10분의 16몰이 있었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한 놈이 남았다는 건 한 놈은 다 썼다는 소리잖아요. 요 CO2 몇 몰 반응에 참여했어요? 10분의 6몰 얘도 참여했죠. 아이고, 플러스가 아니죠. 참여했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6몰. 그럼 반응 전에 몇 몰 있었다? 10분의 6몰 있었다. 자꾸 마이너스를 쓰네. 왜요? 한 놈이 남았다는 건 한 놈은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둘 다 남을 리는 없어요. 둘 중에 한 놈은 다 쓰는 거예요, 반응할 때. 그게 완결이에요, 반응에.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게 전반어예요. 가 맞습니까? 무조건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반응 몰비가 개수비를 따라가야 된다. 반응 몰비가 개수비를 따라가야 된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39페이지로 갈게요. 중요한 실험이에요. 39페이지에 탄산칼슘의 묽은 염산 탄 반응. 자, 통합과학을 했으면 이 대답을 못하면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염산에 탄산칼슘 넣으면 무슨 기체 발생? 무슨 저 정신줄 났네 저거? 염산에 탄산칼슘 집어넣으면 무슨 기체 발생?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그죠? 염산에 금속 집어넣으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 좋습니다. 염산에 탄산칼슘 넣었으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친절한 거 봐. 화학 반응식을 줬어요. 그래서 탄산칼슘에 염산 넣었더니 얘 나왔다 기체로. 나머지 애들은 뭐 이런 거 생긴다고 알려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화학 반응식은 왜 주는 거라고요? 개수비가 반응 몰비임을 써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만 보세요. 개수비 몇 대 몇?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 개수비 1대1. 그럼 쟤네들의 반응 몰비가 1대1이라는 소리죠. 내가 탄산칼슘을 1g
저울에 재서 반응을 싹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얘는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반응 전에 탄산칼슘 1g 반응시킨 거 미리 재고 묽은 염산 질량도 미리 재놔야 돼요, 사실은. 자, 염산과 탄산칼슘 질량 잰 후 집어넣어서 싹 반응시켰어요. 반응이 끝났어요. 원래는 반응 전후에 질량은 어때야 해요? 같아야 하죠. 보존돼야 하죠. 근데 이 상황 보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뚜껑이 열려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죠. 그러면 날아간 질량만큼 사실은 질량이 줄어요. 그러면 반응 전에 탄산칼슘 질량하고 묽은 염산도 질량 재놔야 돼요. 반응 전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질량 합친 게 반응 전 총질량. 그리고 반응 싹 시킨 후 이산화탄소 날아가고 끝난 게 반응 후 총질량. 자, 반응 전 질량에서 반응 후 질량을 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일부러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 구하려고 뚜껑 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빼가지고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을 쟀더니 탄산칼슘 1g 반응시켰을 때 이산화탄소는 0.4g 날아갔더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지금 알려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질량을 뭘로 바꿀 거예요? 탄산칼슘 1g 반응시켰거든요. 질량을 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요. 근데 탄산칼슘 화학식량 100이거든요. 이거 문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1g 반응시켰다는 게 몰수로는 100분의 1몰 반응시켰다는 뜻이잖아요. 0.1몰 반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산화탄소가 0.4g 나왔어요. 이것도 몰수로 바꿀 거예요.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44거든요. 그럼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거의 0.01, 똑같이 100분의 1에 가깝죠. 선생님 왜 딱 100분의 1 안 나와요? 약간 다른데요? 이게 실험값이라서 조금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략 0.01몰, 얘 0.01몰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도 진짜 0.01몰 나왔네. 지금 이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실험의 의미는. 얘네들 화학 반응식 써보면 이론적으로 1대1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 아, 진짜 1대1로 반응하나? 그래서 탄산칼슘 넣어갖고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 재서 진짜 얘 0.01몰 반응할 때 얘도 0.01몰 나오는지 실험으로 확인해 본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 실험의 의미? 그럼 봐요. 탄산칼슘 양을 2배로 늘렸어요. 이거 몇 몰이에요? 100분의 2몰이죠. 탄산칼슘이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날라간 이산화탄소 질량을 쟀더니 약 0.9g. 대략 몰수로 바꿨더니 얘도 0.02몰. 와, 항상 얘네 진짜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네. 야, 실험으로 확인됐다. 개수비대로 반응하는 거 맞네. 이거를 보고 싶은 실험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실험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는 나중에 이 실험을 할 때 어떤 따위로 주냐면, 자, 내가 탄산칼슘 반응 전에 질량을 쟀더니 W1g 들어갔어요. 찬영아, 여긴 자면 안 된다. 탄산칼슘 W1g에 묽은 염산 질량을 쟀더니 W2g이었다. 반응 싸그리 끝내고 이산화탄소 다 날아간 후에 반응 후에 총 플라스크 질량을 쟀더니 W3g이더라. 자, 여러분, 생성된 이산화탄소 질량 얼마예요? 그죠? 반응 전 총질량 더한 다음 반응 후 총질량 빼야 날아간 CO2 질량 나오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아니, 반응 전 질량, 반응 후 질량 재서 얼마나 줄었나 빼봐야 날아간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반응 전 총질량 얼마예요? W1 플러스 W2. 여기서 반응 후 총질량 W3 빼야 돼요. 이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총질량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는 몇 몰이에요? 자, 탄산칼슘 화학식량 100이에요. 이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W1g 반응시켰거든요. 이거 몰수로 바꾸면 몇 몰이에요? 100분의 W1몰이죠. 100분의 W1몰입니다. 화학 반응식 세워보니까 이산화탄소와 탄산칼슘은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던데? 그러면 반응한 탄산칼슘 몰수가 100분의 W1몰이면 생성된 이산화탄소 몰수도 100분의 W1몰이지 않겠어요? 생성된 CO2의 몰수도 100분의 W1몰이에요. 어라, 질량 있고 몰 있어. 여기서 뭐 나와?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자, 여기서 CO2의 화학식량이 나와요.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얘 몇 몰 나왔다고요? 100분의 W 원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반응한 탄산칼슘 몰수와 생성된 이산화탄소 몰수가 같을 테니까.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반응한 탄산칼슘이 100분의 W 원몰이면 생성된 이산화탄소도 100분의 W 원몰이야. 그럼 몰분의. 근데 질량은 얼마 나왔어?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가 나왔거든.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이게 이게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정리하면 W1분의 100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 아, 이게 이산화탄소 화학식량이구나. 선생님 이 짓을 왜 해요? 저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44인 거 아는데요? 자, 44인 거 아는데 이산화탄소 화학식량이 정말 44인지 실험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W1, 2, 3는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이 실험을 해서 W1, 2, 3를 제갖고 저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대 때려 넣으면 아, 이산화탄소 화학식량이 진짜 44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문제는 이 실험에서 야, 탄산칼슘 W1g, 염산 W2g, 반응했더니 W3g 됐다. 이렇게 해놓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뜬금없이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은 W1분의 100 W1 이걸 준다니까요. 즉, 여기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서 여기까지 유도가 스스로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성된 이산화탄소 질량 전 거에서 후 거 빼. 생성된 이산화탄소 몰수 반응한 탄산칼슘 몰수와 같다. 왜? 개수비가 1대1이니까. 그럼 몰 있고 질량이 있으니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구하는 식이 나오는구나. 이게 유도가 가능해야 돼요. 달달달 외우면 안 되고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W1, 2, 3 바꿔줘야지. W1, 2, 3 중에 막 W1만 1g으로 준다든가 순서를 바꾼다든가 이게 유도가 가능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는 염산에 탄산칼슘 넣은 거고요. 밑에 실험 보세요. 같은 탄 거 다른 실험 보여요. 이번엔 염산에 마그네슘 넣었어요. 무슨 기체 나왔겠어요? 저걸 때려줄까 진짜? 자, 염산에 마그네슘, 금속 넣었어요. 수소 기체 나오겠죠? 위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 나온 거고 이 실험은 수소 기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위 실험과 아래 실험의 차이가 뭐냐면 위 실험에서는 이산화탄소 날아가게 해서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을 쟀다면 아래 실험에서는 여기서 이제 수소 기체 발생할 거잖아요. 질량을 잰 게 아니라 지금 뭐 쟀어요? 이거 뭐 재는 것 같아요? 발생한 수소의 부피를 재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질량을 쟀고 이산화탄소는 여기는 발생한 수소 기체의 부피를 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눈금이 있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몇 밀리리터 나왔구나. 이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소 기체 나왔네. 이걸 부피를 쟀더니 예를 들어 뭐 한 120ml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자, 얘가 몇 밀리 나왔는지 부피를 알았어요.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몇 몰인지, 이게 몇 몰 나왔구나로 바꿔야 얘네가 몇 몰씩 반응했구나를 개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나 발생한 수소 기체의 부피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부피를 뭘로 바꿀 때? 부피를 뭘로 바꾸고 싶을 때 추가로 알아야 하는 조건은? 질량이요? 부피를 뭘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거는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때고요. 나 지금 부피를 여러분 아까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쟀잖아요. 내가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뭘로 바꾸고 싶을 땐 무엇을 알아야 해요? 얘 질량으로 몇 g인데 이게 몰로는 몇 몰이야.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뭐 알아야 돼요? 화학식량 알아야 되죠.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그러면 부피를 뭘로 바꾸고 싶으면 뭘 알아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0도씨 1기압 지금 여기 기체가 11.2리터 있어. 그럼 몇 몰 있다는 얘기야? 2분의 1몰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2분의 1몰인 걸 니들이 지금 어떻게 알아요? 0도씨 1몰 0도씨 1기압 기준 기체 1몰 부피가 22.4리터인 걸 니들이 아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실험실이 0도씨 1기압이란 보장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 부피를 뭘로 바꾸고 싶으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 실험실에서의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지?
이걸 추가로 알아야 해요. 뭔 소린지 이해했어요? 영도시 일기압에선 이게 22.4지만 이 실험실이 영도시 일기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현재 이 실험실 상황에서는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지? 이걸 알아야 그럼 얘는 부피 몇 밀리 나왔으니 몇 몰 나온 거구나. 이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질량을 몰로 바꿀 때는 화학식량을 알면 돼요. 하지만 부피를 몰로 바꿀 때는 화학식량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의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인가. 이것만 알면 바꿀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학습지로 갑니다. 계수 못 맞추면 반성하세요. 일단 A, B 계수부터 찾아요. 1번에 A, B 계수 찾아봐요. 계수 얼마? 오3 좋아요. 일단 계수를 무조건 구해요. 그리고 진짜 불친절한 문제는 아예 화학 반응식 자체를 안 줘버려. 니들이 화학 반응식을 직접 세워갖고 계수까지 맞춰서 써서 풀어라. 이런 문제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계수를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가는 거야. 질량이고 부피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무조건 뭐로 바꿔? 뭘로 일단 바꾸고 얘기해요. 저 몇 몰? 그럼 얘 화학식량 구해야 되겠죠? 얼마? 맞아요. 44. 그럼 얘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 자, 얘 완전 다 반응시켰을 때 산소 얼마 필요하니? 그럼 누구랑 누구의 계수를 보는 거야? 얘하고 얘의 계수를 보는 거죠. 얘랑 산소랑 비교를 했으니까. 아니, 봐봐, 이 그지 깽깽아. 얘가 1이고 얘가 5래매요. 1대 5의 비율로 항상 반응하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럼 얘 2분의 1몰 반응하려면 산소는 몇 몰 필요하겠냐고요. 1대 5의 비율로 항상 2분의 5몰 필요하죠. 뭐라고요? 아저씨. 2분의 5몰 있어야 다 반응을 하겠구나. 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 자, 그리고 이것도요. 이산화탄소 다 필요 없다니까요. 일단 몰수로 바꾸고 얘기해요. 몇 몰? 0.100분의 1몰. 자, 이게 100분의 1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100분의 1몰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게 프로페인인데 얘는 몇 몰 반응했겠니? 잖아요. 프로페인과 이산화탄소의 계수를 봐야 되죠. 근데 얘가 3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 1이고 누가 3이야? 이 순서 잘 보세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에요. 무조건 1대3 이렇게 쓰지 말고 화학 반응식에서 제가 1, 얘가 3의 비율로 반응하는 관계잖아요. 그럼 얘 100분의 1몰 생겼다는 건 얘는 몇 몰 반응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순서 조심해요. 그래, 잘했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쉽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이거는 왜 집어넣냐면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틀리냐면 그림을 화학 반응식으로 바꾸는 게 쉬운데 반응 전에 물질의 화학식 뭐하고 뭐예요? 지금 저 보시면 X2하고 Y2죠. X2, Y2를 써요. 반응 전에. 얘네들 반응시켜서 누구가 나온 거예요? 생성물 화학식이 뭐예요? X, Y. 이거 넣어요, 안 넣어요? 이걸 진짜 많이 틀리는데요. 여러분, 반응하고 남는 건 반응식에 넣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Y2는 반응해서 생긴 게 아니라 반응 전에 있었는데 남은 거잖아요. 남은 건 넣으시면 안 돼요. 생긴 것만 넣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반응식에 안 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는 걸 자꾸 반응식에 넣냐. 그런 다음 개수 세봐요. 반응 전에 그럼 X2 몇 개? 2개에 Y2 2개가 반응한 거죠. 둘둘 반응해서 XY 몇 개 나온 거예요? 4개 나온 거. 이게 개수죠.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 하나씩은 틀려요.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쓰시려면 X2 플러스 Y2 화살표하고 EXY 이렇게 쓰셔야지 남는 거 빼랬지 위에 것까지만 쓰시면 개수 약분 안 해서 땡입니다. 개수는 무조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시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쓰려면 여기 이제 원래는 상태도 붙어야 돼요. 기체 이런 건데 제가 상태 빼고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가 아까 그거예요. 날아가는 이산화탄소 질량 재는 거. 탄산칼슘 질량을 쟀더니 W1g 다 이렇게 준다니까요. 염산 W2g 싹 반응시켰더니 무슨 기체가 나왔대. 이게 무슨 기체겠어. CO2 기체겠죠. 염산에 탄산칼슘 넣었으니 CO2 막 날아가고 반응이 완전 끝난 후 질량을 쟀더니 W3.
그러면 자, 반응식 완성하시오. 탄산칼슘 CaCO3. 네, 상태는 고체입니다. 여기다 상태가 붙었기 때문에. 플러스 염산 HCl. 상태는요? 묽은 염산이잖아요. 그렇죠. 수용액이에요. 묽다는 건 물에 탔다는 소리거든요. AQ예요. 그리고 여기 생성된 기체는 당연히 CO2 이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까지 맞추셔야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개수 맞추면 여기 2 붙으면 끝나요. 왜 내가 이걸 넣냐면 화학 반응식을 아예 안 주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자,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 여러분 거기 문제 노란 박스 읽어봐요. 탄산칼슘 몇 그램 반응했다고 써 있어요. 노란 박스 탄산칼슘 몇 그램? W 1g. 그럼 몇 몰이에요? 탄산칼슘 화학식량 알려줬어요. 100분의 W 1몰. 자, 기체 A가 이산화탄소인데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 W3. 아니죠, 이 왼수야. 아니네. 하도 자길래. 반응 전 질량에서 반응 후 질량을 뺀 게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이죠. 반응 전 총.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굿잡. 이거요, 이거. 이만큼 나왔다. 그럼 봐요. 기체 A도 어차피 탄산칼슘과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니 이게 생성된 기체의 몰수, 생성된 기체의 질량, 몰과 질량이 있으니 화학식량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그래서 몰분의 100분의 W1 분의 질량 W1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에요. 그리고 정리하면 W1 분의 100 1 2 마이너스 3까지 정리까지 하시면 끝나는 거죠. 중요한 건 저식을 외우는 게 아니다. 유도가 가능해야 된다. 왜? 숫자가 바뀌거든요. 됐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반응한 탄산칼슘이 1g이라면 일단 몰수로 바꾸고 얘기하라니까요. 몇 몰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1몰. 좋습니다. 100분의 1몰 반응시켰을 때 생성된 기체, 즉 이산화탄소 얼마 나오니잖아요. 얘와 얘의 반응 몰비 몇 대면? 1대1. 위에 화학 반응식 보면. 그럼 얘 100분의 1몰 반응했으면 얘도 얼마 생겼어? 100분의 1몰 생겼겠지. 이거 부피로 바꾸라는 소리죠. 여러분 문제 보세요.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1몰 부피 얼마? 24리터. 그럼 100분의 1몰이면 몇 리터? 0.24. 그렇죠.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얘네 반응 몰비가 1대1이니까 아, 얘 이만큼 반응하면 얘도 이만큼 생겼겠구나. 그 다음에 부피로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쉽죠? 괜찮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뒤로 갑니다. 4번. 이번엔 금속의 염산이에요. 수소기체 막 나오지 않았겠어요? 친절하게 여기 반응식도 사실 줬어요. 자, 이번에는 수소기체에 뭘 재는지 봐요. 부피 재는 거예요. 눈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 밀리리터 생겼나 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알고 싶은지 알아요? 금속 M과 수소기체의 반응 몰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응한 금속과 반응한 수소기체가 몇 대 몇의 몰인가? 자, 이거 몰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소의 부피를 쟀거든요. 그럼 이걸 일단 뭘로 바꿔야겠네요. 몇 대 몇인지 알려면 부피 뭘로 바꾸기 위해 알아야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즉 여기가 영도 실기압이 아닐 테니까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의 기체 1몰 부피. 자, 추가로 알아야 되는 조건 1번. 수소를 몰로, 부피를 몰로 바꾸기 위해 이 실험실의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수소기체 부피 재갖고 아, 몇 몰이구나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수소의 몰수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우리 반응한 금속의 몰수도 알아야 돼. 그래야 반응 몰비 몇 대 몇인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반응한 금속의 뭐는 알아요. 지금 문제 잘 읽어보시면. 질량만 알아요. 그럼 이걸 또 뭘로 바꿔야 돼요? 질량을 뭘로 바꾸기 위해 알아야 되는 조건. 그렇죠. 누구의? 금속 M의 화학식량이죠. 이 두 개를 알면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
반응한 금속의 몰수 구해서 몇 대 몇의 몰로 반응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친절하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아예 밑에는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 0도씨 1기압 얘가 2.24리터 나왔다는 거예요. 몇 몰 나왔단 얘기예요? 10분의 1몰 나왔단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10분의 1몰 나왔어? 얘는 몇 몰 반응한 거지? 개수비 좀 보세요. 제 10분의 1몰 나왔으면 얘는 몇 몰 반응했다. 10분의 1몰 반응했단 소리 아니에요? 개수비 1대1이니까. 근데 이 10분의 1몰이 질량으로 얼마라는 소리예요? 얘 질량 얼마 반응시켰다고요? 문제에서? 이 10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4g인 거잖아요. 몰 있고 질량 있네. 여기서 뭐 나와? 화학식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이 금속 화학식량 얼마구나? 24. 원자량이니까 단위 붙이지 않고요. 몰 있고 질량 있으니 화학식량. 10분의 1몰 반응한 거 개수비에서 나왔고 그게 질량으로는 2.4라는 거 문제 알려줬고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요? 갔다 와. 2번 한번 볼래요? 설마 A, B를 못 구하진 않겠죠? 제가 써드릴게요. 개수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개수를 쓰시면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이미 나왔고 기억은 나왔고 아닌 거 알겠고 이거는 그냥 CH4요? 질량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CH4면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붙었단 얘기죠. 이게 뭐예요? 몰비. 근데 얘네들 화학식량비 몇 대에 몇? 에이. 몰비 있고 화학식량비 있네. 뭐 나와? 질량비.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얘는 틀렸구나. 한 분자 내에서도 이게 돼요. 한 분자 내에서도 수소 원자수, 탄소 원자수 비, 몰비. 탄소와 수소의 화학식량비. 이 안에서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 한 분자 안에서도 이게 되는데 요건 나중에 우리 레벨 2 할 때 한 번 더 연습해 볼 거예요. 요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지금 알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진짜 풀어야 되는 건 디귿이에요. 디귿. 자, 디귿을 보시면 뭐라고요? 뭘로 바꾸라고? 몇 몰? 일단 다 뭘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 저 몇 몰? 16분의 12몰이잖아요. 그죠? 4분의 3몰이에요. 자, 얘를 모두 반응시켰더니 산소는 얼마가 들어갔냐? 질량을 바로 구하지 말라니까요. 무조건 일단 몰로 구해놓고 생각해. 얘 4분의 3몰 반응하려면 산소는 몇 몰 있었겠어요? 1대2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잖아요. 얘 4분의 3몰 반응하려면 산소는 몇 몰 있었겠구나? 2분의 3몰 있었겠구나? 이게 질량으로는 48이 맞는지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를 질량으로? 몰 곱하기 화학식량. 산소 화학식량 얼마? 2잖아 이 그지 낑낑아. 이거 48 맞아요? 네. 맞죠?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절대 질량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일단 개수비를 이용해서 몰부터 구한 후 그 다음에 질량으로 가시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괜찮죠?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 3번도 하나 갑시다. A, B에 얼마 들어가요? 개수 2. 누가 1이래? 2 3 들어가고요. 자, A 플러스 B 나왔고요. 부피비 A 대비 맞냐? 나트륨과 질소 부피비 A 대비 맞습니까? 왜 틀려요? 굿잡. 이 자식이 고체잖아요. 부피비는 둘 다 기체일 때나 되는 거고요. 제가 고체라서 2대3 안 돼요. 그럼 부피비 몇 대 몇인데 몰라요. 고체, 액체는 부피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체일 때나 2대3인 거죠. 따라서 얘 X예요. X. 괄호 안의 상태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걸 풀어야 돼요. 0도씨 1기압 13g 일단 뭘로 바꿔요? 얘 몇 몰이에요? 문제에 NaN3의 화학식량 있어요. 얼마야? 65? 65분의 13몰 아니에요? 이게 5분의 1이에요? 53, 그러네. 5분의 1몰이네요. 그럼 얘 5분의 1몰 반응해요. 발생하는 질소. 질소 어디 있어요? 자, 얘하고 2대3의 몰비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5분의 1몰 반응하면 질소는 몇 몰 생기는 거예요? 2대3으로 반응해요. 제 몇 몰 생기는 거예요? 5분의 1에 2분의 3 생기는 거죠. 5분의 1에 2분의 3배. 5분의 1, 2분의 3. 그럼요. 2대3이니까. 그럼 10분의 3몰 생기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보. 이게 10분의 2몰이잖아요. 2대 3이 돼야 되잖아요. 분모를 맞춰요. 2대 3이잖아요. 그죠? 아니 NaN3가 5분의 1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2잖아요. 아 2대 3. 아 5분의 1. 그럼 얘 10분의 3몰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부피론 4.48리터예요. 왜 15분의 3이 나오지? 아 잠깐만요. 아니 얘가 2대 3으로 반응하려면 10분의 2, 10분의 3이 2대 3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정신 차려요. 그럼 얘 10분의 3몰 부피론 얼마냐? 곱하기 22.4 하면 되죠. 어쨌든 4.48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간 계산 안 해봐도. 그죠? 맥스죠. 오케이? 왜 어려워?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이렇게 준다니까요.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해놓고 봐라. 화학 반응식 주지도 않았어요. 1번 니들이 직접 세워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내가 세워야 돼. 반응물이 뭐예요? 마그네슘. 반응물을 왼쪽에 쓰는 거죠. 또 누구예요? 염산. 상태는 안 쓸 거니까 표시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얘네를 반응시켰더니 누가 나왔다? 생성물로. 수소기체가 나왔다. 일단 H2 나왔다 알려줬고 MgCl이에요. 남은 게 CL. 그렇죠. MgCl2 이 정도 화학식은 쓸 수 있죠. 그래놓고 여러분이 개수를 맞춰야 끝나는 거예요. 개수까지는 뭐 충분히 맞출 테니. 반응물 생성물만 화학식으로 썼으면 개수는 껌이지 뭐. 요거 맞춰서 그 다음 문제는 이걸 여러분이 보고 개수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내가 반응식 세워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꽤나 많아요 실제로. 아예 안 줘 반응식을. 알겠죠? 그래서 반응 전에 반응물 쓰고 반응 후에 생성물 쓴 다음 개수 맞춰갖고 쓰는 법. 밑에 거는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우리는 13번. 이것도. 야, 통합과학을 하신 분들, 거기다가 지금 고1 때 내신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반응식이 안 나오면 크게 본인의 고1 생활을 반성하고 한번 돌아오세요. 자, 이거 철재련 반응식이죠? 아, 코크스 화학식 어떻게 돼요? C3란 물질이 어디 있어? C. 코크스 그냥 탄소 가루예요. 석탄가루 C. C3 아니었어요? 야, C2, C3 같은 게 어디냐? C는 분자로 애초에 존재를 안 하는데 그냥 탄소 가루, 탄소 덩어리예요. 뻥치지 마. 그 다음 산소는 O2. 자, 그럼 원래는 이렇게 태우면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CO2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 철 재련에서만 유일하게 CO2 안 나왔던 거 기억나요? 얘만 일부러 CO를 만들었었어. 억지로. 왜냐면 이 CO를 이제 나중에 여기다 쓸 거라서. 그럼 개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에 2 붙고 여기에 2 붙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일산화탄소를 요 밑에서 이제 재련할 때 썼던 거예요. 산화철 화학식. 아, 배우신 분들 좋습니다. Fe2O3 일산화탄소 여기다 갖다 써요. 그래서 철 나오고 이걸 일단 화학 반응식으로 바꾸신 후 이산화탄소 나오고 개수는 그 다음에 맞추시면 되죠. 자, 개수. 배웠는데 못 맞추면 반성. 몇 들어가요? 어디에 2? CO2에 아니야! 거기 2 들어가면 개수 안 맞아요. 다시. F에 2. 그 다음. CO2. 아우, 훌륭합니다. 맞아요. 33. 좋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화학 반응식을 직접 세워갖고 이걸 갖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세우면 내가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반응식을 세웠잖아요? 밑에 문제 좀 봐요. 탄소 9g. 일단 뭐 어쨌건 일단 뭘로 바꾸고 얘기해요. 탄소 9g이면 몇 몰이에요 대체? 12분의 9몰이니까 4분의 3몰을 반응시켰다. 탄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 4분의 3몰 반응시켜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몇 몰? 4분의 3몰.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얘 일단 4분의 3몰 나와요. 이걸 모두 반응하여 철을 만들 거야. 즉, 얘 4분의 3몰을 모두 반응시켜서 철 만들면 철은 얼마 나오니잖아요. 자, 얘네 개수비 좀 보세요. 3대2로 반응해요. 그럼 얘 4분의 3몰 반응시키면 철은 몇 몰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3분의 2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저거에 3분의 2배니까 몇 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몰 나오는 거예요, 철이. 근데 2분의 1몰인데 이걸 도로 어떡하래요? 질량으로 바꿔라.
그럼 몰 곱하기 화학식량 하면 되잖아요. 철 화학식량 알려줬어요. 얼마라고? 철 화학식량 얼마야? 56. 그럼 곱하기 56을 해서 28g 이렇게 두 개의 반응식을 건너뛰어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괜찮죠? 무조건 몰로 바꾼 후 얘 몇 몰 생기겠구나. 그럼 그걸 몽창 이용해서 얘 만들려면 3대 2의 비율이니까 이거의 3분의 2배.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나 그러면? 우리 저랑 시험 보신 분들 이렇게 산소랑 반응시켜서 CO2 안 나오고 CO 나오게 억지로 만드는 걸 뭐라고 제가 알려드린 적 있어요. 기억의 저변을 막 끄집어내봐. 내가 이걸 뭐다? 억지로 CO2가 아니라 CO 만들게 나오는 거. 재련? 아니 철 재련하는 과정인 건 맞는데 그 탄소를 태웠더니 CO2가 아닌 CO가 나오는 걸 우리 무슨 연소? 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불완전 연소. 원래는 C와 O2를 반응시키면 CO2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제대로 태웠으면. 그건 완전 연소예요. 근데 잘못 태우면 CO가 나오거든요. 이건 불완전 연소예요. 이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는 일부러 불완전 연소 시킨 거예요. CO가 필요해서. 원래는 CO2가 나올 건데. 알겠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로 가셔서 저하고 하나만 더요. 19번.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물질 찾아봐요.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물질. 같은 기억이면 물질이 같은 종류라는 거 알죠?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물질. CO. 이게 CO죠? 이게 CO. 이것도 CO겠죠? 그 다음 밑에 니은에 들어갈 물질은 뭐요? H2. 아우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선지를 보는 거예요. 기억은 탄소의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대요. 맞아요. 그쵸. 태워갖고 탄소 태워서 CO 나오면 불완전 연소, CO2 나오면 완전 연소라 부르거든요. 맞아요. 니은이 원소냐? 아니요. 야, 얘 수소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죠. 수소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뭐라고 부르고? 혼자. 분자도 분자인데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원소. 이원자. 그거는 네온이나 헬륨처럼 혼자 다니는 애들이 이론자 분자고 얘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애 뭐라고 불렀어요? 이원자. 화합. 네가 지금 ES. 분자와 화합물을 헷갈리시나 본데 둘 다 분자이긴 해요.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근데 얘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그냥 무성 원소. 무성 분자인데. 무성 분자 맞는데 이것도 무성 분자잖아. 자, 근데 얘는 원소.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면 화합물이라 불렀다고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죠. 그래서 얘는 원소이다. 한 종류로만 돼 있니? 라는 뜻이에요. N2, O2, H2 이런 애가 원소죠. 원소의 반대말은 화합물이고요. 두 종류 이상으로 이루어진 CH4, H2O 이런 애가 화합물이고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반응 1, 2를 통틀어 화합물은 총 몇 종류냐. 자, 여기 반응 1, 2 전체 통틀어 화합물 다 불러봐. 누구 있나?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화합물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CH3OH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CH3. 네, 요걸 메탄올. 알코올의 일종이에요. 근데 먹으면 죽는 거. 이거는. 알코올인데 먹으면 죽어요. 에탄올은 물 타서 먹으면 술이거든요. 근데 메탄올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조금 먹으면 눈이 멀어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 많이가 어느 정도냐? 소주 반잔 정도 먹으면 그냥 가요. 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 구분이 안 돼요. 에탄올과 메탄올이.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여튼 화합물은 4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충분히 풀어 오실 수 있습니다. 28번까지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답지 넣어드렸는데 답지 보고 채점해서 질문할 거 틀린 거 체크해 오시는 게 숙제고, 제가 완자는 숙제를 내드리긴 할 건데 뒷부분은 여러분이 아직 못 풀어요. 양적 관계 아직 못 풀어서. 그리고 42쪽, 43쪽도 아직 못 풀어요. 여기는 나중에 돌아와서
양론 심화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양론 심화는 아직 여러분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제껴두고요. 44, 45, 46까지는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6까지는. 46에 12번은 저랑 한번 해볼까요? 46페이지에 12번을 보시면 봐요. 내가 에탄올 화학 반응식 세워가지고 에탄올 2.2g 몽창 태울 때 얘는 얼마 나올까? 이거 계산하는 과정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화학 반응식 친절하게 세워줬어. A, B 개수 정도야 맞추겠죠? 제가 넣겠습니다. 얘가 3이고 얘가 2,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도 있네요. 그럼 여기 3, 여기까지 나올 것이고 자, CO2의 질량을 양으로 환산한다. 누가 2.2g? 아, 이산화탄소가 2.2g 나온 거군요. 그럼 이산화탄소 2.2g을 뭘로 바꾸려면 무엇으로 나눴겠어요? 이산화탄소 2.2g 나왔다. 이건 계산해서 나온 거고 이걸 뭘로 바꾸려면 무엇으로 나눴겠어? 이산화탄소 화학식량으로 나오겠죠? 그럼 X가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이겠구나. CO2의 화학식량 혹은 다른 말로는 몰 질량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혹은 뭐 분자량도 넣고 다 좋아요. 어쨌든 요걸로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아 저거 몇 몰 나왔구나. 그러면 나온 이산화탄소의 몰수 이제 이거 계산해서 나온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산소는 그럼 몇 몰 필요했을까잖아요. 얘가 어디 갔어요? 얘가 몇 몰 나왔는지 계산을 했어요. 그럼 얘는 몇 몰이냐? 산소는 이산화탄소의 몇 배 필요했겠어요? 몰수 2분의 3배 그렇죠? 따라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몰수의 이게 바로 2분의 3. 어디서 나온 2분의 3이에요? 계수비에서 나온 2분의 3이에요.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2분의 3배가 반응에 참여한 산소의 양이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구한 O2의 양을 이제 부피. 그러면 얘가 몰수로는 몇 몰 나왔을지 여기서 계산했으니 이걸 다시 어디에 곱하면?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의 기체 1몰 부피. 0도씨 1기압이 아닐 테니까 이 실험실은.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의 기체 1몰 부피를 곱하면 부피로 얼마 필요했겠구나 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요 정도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으리라 믿고 이걸 너무 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우리 47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양적 관계가 어떤 식인지 한번 맛이나 볼까요? 18번. 여러분, 얘를 mn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C와 H로만 이루어진 저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이름을 알려드린 적 있어요. C와 H로만 이루어진 저렇게 생긴 애들. 탄소화합물은 C에 H도 붙을 수 있고 O도 붙을 수 있고 N, F 막 붙을 수 있는 게 다 탄소화합물이고 C와 H 딱 두 종류로만 돼 있어. 이러면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다 그러면 저 안엔 CH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탄화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켰대. 뭐 한 거예요? 태운 거예요. 연소시킨 거예요. 그럼 C와 H만 들어있는 애를 태우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CO2H2O가 나오는 건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C가 3개 나왔잖아. 이 C는 다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긴 탄소가 없어요. 그럼 이 안에 C가 몇 개 있었다? 여기서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거 3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소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으니 반응 전에도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돼요. 여기 수소 없으니까 여기 4개 있어야죠. 이걸 맞춰서 MN을 먼저 구해요. 저 C3H4구나.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화학 반응식 A 계수 얼마 들어가요? 진짜 4 맞아요. 네, 4 맞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구했어요. 그래 놓고 이거 봐봐요. 내가 얘하고 얼마씩 넣는지 모르는데 너 갖고 싹 태우니까 얘하고 얘가 이만큼씩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게요? 2가지 힌트를 보셔야 돼요. 굿잡.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가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게요?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전부 기체고 화학 반응식 개수가 아예 다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반응식 개수를 아예 안 줘버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 반응 전에 1몰, 4몰 싹 반응시키면 반응 후에 3몰, 2몰 나오는 관계구나. 그럼 반응 전에 합쳐서 총 5몰 반응시키면 반응 후에도 5몰 나오니까 얘는 부피가 안 변하는 반응이겠구나.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 사실 여기서 알려준 거거든요. 선생님 반응 전 반응 후 몰수의 합이 일정한 거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선 나오지만 안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안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줘버리냐면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CmHn 플러스 A O2 플러스 B 이거 플러스 된다. 화살표 CO2 플러스 CH2 이따구로 줘버려요. 하나도 안 줘요. 그럼 A, B, C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힌트를 딱 보면 반응 전후의 부피가 그대로네. 자, 여기 1이 생략된 거니까 1하고 A하고 더한 거랑 BC하고 더한 거랑 얘네 반응 전후의 개수합이 똑같은 반응이구나. 여기까진 저걸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반응 전후의 부피가 안 바뀌어? 반응 전후의 개수의 합이 같다는 소리구나. 딱 이만큼 분자 반응하면 딱 그만큼 분자 생긴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부피가 안 바뀌지. 이게 캐치가 돼야 돼요. 1번. 그 다음 진짜 중요한 힌트가 여기 있거든요. 자, 얘네 반응 전에 이렇게 둘 있었잖아요. 반응 끝났죠. 반응물 중에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안 남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얘네 개수를 보면 1대4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1대4의 몰비만큼 정확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정확하게 1대4의 몰비로 들어있어서 남은 게 한 개도 없구나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얘네 1대4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인데 만약에 여기 1몰, 5몰 들어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는 무조건 남아야 돼요. 내가 1몰, 5몰 넣어준 상황이면 누가 남아요? 산소가 남아야 되죠. 만약에 2몰, 3몰 넣어줬어요. 그럼 누가 남겠어요? C3H4가 남아야 되죠. 반응물 중에 하나도 안 남으려면 딱 1사 넣어줘야 하나도 안 남는 거 아니에요? 1대4를 맞춰서 넣어줘야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아,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얘 딱 1대4 맞춰서 넣어준 거구나. 이 소리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다른 문제에서는 남는 게 있어요. 보여주고 싶다. 왜 없지? 이거 안 봐도 돼요? 안 펴봐도 돼요? 이거 봐요. 얘와 얘를 반응시켰더니 얘하고 얘 생겼고 봐요. O2 남은 거 보여요? 이건 O2가 5몰이 다 반응 안 한 거예요. 그죠? 얘네 몇 대 몇째 몰비로 반응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는 다 쓰고 얘는 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아니죠. 100% 다 반응을 했잖아요. 100% 다 반응했어? 아, 이 안에 딱 1대4만큼 있었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냥 찍는 거예요. 아, 몇 몰 있었는지 모르니 그냥 1몰, 4몰 넣었다고 치고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비율로 계산할 거라. 딱 1대4 맞춰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얘 몇 몰 생겼겠냐고요. 화학 반응식 보고 대답해봐요. CO2 몇 몰 생겼겠어요? 3몰. H2O 2몰. 딱 생겨서 여기도 5몰 여기도 5몰이라 부피가 V 똑같구나. 이렇게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A는 4냐? 이건 뭐 화학 반응식 개수 구해서 나오는 거. M은 구해서 나오는 거. 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1몰, 3몰 딱 반응하는 관계잖아요. 얘 1몰이면 질량으로는 얼마예요? 얘 C3H4인 거 알고 원자량 다 주어져 있고 그럼 곱하기 화학식량 C3H4면 화학식량 12, 24, 30, 40입니까? 화학식량 곱하면 질량으로 40g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 4몰 질량이면 얼마인 거예요? 얘 곱하기 32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4, 2, 8 이거 O2 맞습니까 근데? 아, H2군요. H2로 가죠. 그럼 얘 2몰이면 질량으로 얼마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화학식량 18에서 36g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42X인 거니까 42X인 거니까 여기에 40을 집어넣으면 0.9 곱하기 40은 얘 질량인 36이 나오냐? 나오네. 이거예요. 그냥 1몰이라고 찍고 푸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왜? 반응물 남는 게 하나도 없어? 100% 반응 다 했네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요거는 화학 반응식의 탄화수소의 연소. 이런 유형의 화학 반응식 문제가 하나 있고요. 17번 한번 봤어.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그나마 친절하네요. 화학 반응식을 다 줬어요. 보통 안 줘요. 개수를 하나도 안 줘요. 자, 화학 반응식 확인하시고요. 1, 2, 3 가나다에서 A, B의 양을 다르게 넣었어요. A, B의 양을 다르게 넣었더니 지금 생성물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혹시 보이는 게 있으시면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자료를 보고 캐치해야 되는 게 뭐게요? 누구의 질량? 아니죠. 잘 봐요. 정확하게 무언가가 캐치가 돼야 돼요. 힌트, 가나만 보면 돼요. 가나에서 뭐가 캐치돼야 될까요? 이거. 자,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다는 V1이니까 얘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기호가 다르잖아요. 가나만 봤을 때 나가 가보다 생성물이 7배 많이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반응물도 전부 7배씩 반응했겠구나. A와 B가 가보다 나에서 다 7배씩 많이 반응해서 생성물도 7배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 완결됐다. 둘 중에 한 놈은 다 썼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가보다 나에서 다 7배씩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럼 B는 여기서 W 다 쓰고요. 여기서 몇 W 쓴 거예요? 7W 쓴 거예요. 그래야 7배. 모든 반응물이 다 7배씩 되어야 생성물도 7배만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W 다 쓰고 얘는 7배에서 7W 쓴 거예요. W 남았겠죠. 그럼 가는요? 가는 둘 중에 얘 다 쓰잖아요. 얘는 남는 거예요. 여기서 2W 썼잖아요. 나에서 B가 남죠. W가. 그럼 나에서 A는 다 써야 돼요. 여러분, 둘 다 남을 순 없어요. 한 놈 다 쓸 때까지 반응시키는 거예요. B가 남았다는 건 여기서 A, W 다 썼다. 그러면 여기서는 몇 W 썼게요? 이렇게 해서 7배 써서 2W가 된 거잖아요. 그럼 가에서는 7분의 2W 쓰고 나머지가 남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생성물이 7배가 됐어요. 반응물도 모두 7배씩 썼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A와 B의 반응 질량비가 나와요. 자, A와 B의 반응 질량비, 얘네는 몇 대 몇의 질량으로 반응하는 관계냐? 2대 7의 비율로 반응하는 관계인 거예요. 얘 2W 반응할 때 쟤는 7W 반응하잖아요. 2대 8 아니에요. 8W 다 안 쓰잖아요. 그죠? 실제로 얘는 2대 7의 질량비로 반응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A와 B가 2g, 7g 반응해서 C가 생기면 C는 몇 g 나오는 거예요? 질량은 보존된다. 반응물이 2g, 7g 반응했으면 생성물은 9g이 나와야죠. 질량 보존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반응 질량비 나왔네요. 그 다음 우리 뭐 하는지 알아요? 반응 몰비 알아요? 어디서요? 개수비가 반응몰비, 개수비가 반응몰비 2대 1대 1. 어이쿠, 질량비와 몰비가 있네. 뭐 나올 것 같아요? 화학식량비. 이해됐어요?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그래서 화학식량비는 2분의 2대 1대 1분의 7대 1분의 9. A, B, C의 화학식량비까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도 성립해요. 둘 중에 누굴 다 썼는지 어떻게 알아냈어? 어이쿠, 생성물이 7배가 됐네. 반응물도 다 7배씩 썼겠구나. 그러려면 가에서는 B를 다 쓰고 나에서는 B 7배에서 7W, 그러면 쟤가 남았다는 건 얘는 다 썼다는 얘기니까 얘는 여기서 7분의 2W 쓰고 나머지가 남았나 보다. 여기서 반응 질량비가 나오네. 반응 몰비는 개수비에 있네. 질량비와 몰비가 있으니 화학식량비 나오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를 보세요.
우리 반응 질량비 알아요. 얘네 2대 7대 9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관계다요. 자, 3W, 3W 넣어줬어요. 얘네 2대 7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둘 중에 누구 다 써요? A 3W 다 쓰면 얘는 몇 W 써야 돼요? 이거의 2분의 7배. 얼마 써야 돼요? 3W의 2분의 7이면 2분의 37의 21. 그러면 3W가 넘는데요? 말이 안 되죠. 3W 있는데 2분의 21W를 어떻게 써요? 얘를 다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 3W를 다 쓰면 얘는 몇 W 쓰는 거예요? 그거의 7분의 2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얘네 2대 7의 질량비로 반응하니까 7분의 2배 7분의 6W를 쓰고 나머지는 남겠구나 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몇 W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 7분의 6W 쓰고 얘 3W 썼어요. 질량은 보존, 생성되는 C는 몇 W? 3W면 7분의 21이니까 7분의 27이요? 얘 7분의 27W 생성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반응 질량비이기 때문에 이만큼 질량, 요만큼 질량 합쳐서 생성물 질량 나온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몰비가 아니라 질량비예요 지금. 질량은 보존이니까요. 그래서 C는 7분의 21W가 나와요. 여러분 V1을 이제 구해야 돼요. 잘 보세요. 얘는 사실 이렇게 구하면 너무 복잡하고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네요. 7분의 27W 맞습니다. 자,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얘 W 다 썼죠. 얘는 7분의 21, 그러니까 3W 썼죠. 지금 B가 몇 배 씌어졌어요? 근데 저거 등호가 3W에 대입 20이 맞지 않아요? 아니 이거하고 더 해갖고 3분의 27. 그러니까 생성물의 총질량이 반응물 총질량 반응한 거 총합이 생성물의 총질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질량은 보존이니까. 그래서 얘가 W 전부 반응했고 얘가 3W 반응했으니 다는 가보다 지금 몇 배씩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다 3배씩. 그러면 생성물도 3배 나와야 돼요. 즉 V1은 3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까지 안 해도 사실 V1은 나와요.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의 셋 중에 2개 알고 하나 구하는 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요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러한 양적 관계 문제를 제가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응용해가지고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양적 관계 문제를 기출문제로 연습하면 조금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16, 19까지는 풀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는 여기까지 내드리고 48페이지는 아마 아직 못 푸실 거고 49도 못 풀 거고요. 네, 완자랑 오늘 드린 프린트 숙제로 해갖고 오시면 되겠고요.